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과학 6단원 혼합물의 분리 파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밀도차를 이용한 예시들 좀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금채취라는 게 있습니다. 사금채취. 그래갖고 이제 금을 갖다가 이제 얻는 그런 건데요. 이제 금 같은 게 이제 모래하고 이제 뭐 흙, 진흙탕 그런 데 이제 막 섞여 있을 수 있어요. 막 개울가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금들이 조금씩 이제 섞여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금하고 이제 모래하고 이제 잔뜩 섞여 있는 뭐 흙도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 그런 거를 그 한 삽 이렇게 딱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갖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금이에요. 이게 굉장히 뭐 저기 모래알갱이처럼 조그맣게 이제 있거든요. 모래알갱이랑 섞여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모래알갱이만 분리하고 이제 금만 우리가 이제 얻고자 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사금을 채취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요. 얘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널쩍한 그릇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게 좀 완만하게 생긴 그런 이제 그릇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금하고 모래하고 이제 섞여 있겠죠?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물을 흘려줘요. 물을 흘려줘요. 이렇게 이제 흘려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이 계속 쫄쫄쫄쫄 흘러가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거를 갖다가 이제 끌고 갑니다. 얘네를 갖다가 놓고 요거 그릇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흔들면서 물을 흘려주면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것은 여기 계속 깔아앉으려고 그러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것은 물 때문에 이렇게 떠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살살살살 하면은 모래들은 이렇게 이렇게 딸려 나가는 거고 금이 여기에 이렇게 이제 깔아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 사실 뭐 한 번에 뭐 이만한 금덩어리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금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파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하는 실험을 이제 사금채취라고 하고 금이 상대적으로 밀도가 좀 크다 이런 이미지를 좀 갖고 가세요. 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또 예시 중에 이런 게 있죠. 이제 그 기름 유출. 기름이 이제 바다에서 이제 유출됐을 때 요거를 갖다가 처리하는 방법으로도 좀 나와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바다가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바다예요, 바다. 바다를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가 이렇게 있고 느낌 안 오면은 이제 배를 이렇게 하나 그려보면은 좀 느낌이 오겠죠? 배를 하나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바다에 이제 배가 떠 있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기름을 싣고 다니는 배예요. 유조선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정말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실수로 해가지고 뭔가 사고 때문에 기름이 유출된 거예요. 기름이 이렇게 유출됐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이 기름이 유출이 됐어요. 그럼 이제 요게 사실 그 굉장히 그 위험한 사고예요. 요거는요. 그래서 바다의 생태계 뭐 해안가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름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그 밀도가 작아요. 바닷물보다. 그래가지고 바닷물 위에 기름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뭐 혼합물을 분리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해야 돼요. 빨리 제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환경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뭐랍니까? 요렇게 이제 펜스를 이렇게 둘러쌉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울타리예요, 울타리. 울타리를 둘러쳐가지고 이것이 이제 해류를 따라가지고 다른 데로 잘 못 가게끔 1차적으로 울타리를 쳐서 막아야 돼요. 얘네가 요 안에 이제 갇히게끔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이 이제 기름이 이렇게 둥둥 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흡착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걷어냅니다. 어떤 이제 종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기름을 잘 이제 먹는 그런 기름 종이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분필 지우개 같은 걸로다가 요게 이제 흡착포라고 가정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기름이 묻게 해가지고 기름을 이제 제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예시도 자주 나오니까 뭐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예시로 이제 뭐가 있습니까? 또 다른 예시로 기억이 안 나네요. 혈액 분리가 있습니다. 혈액 분리가 있어요. 혈액을 분리하는 거예요. 혈액을 분리하는데도 우리가 이제 밀도차를 이용을 해서 분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혈액이라고 하면은 피죠, 혈액. 혈액의 저기 대부분은 사실 이제 물이죠, 물. 물에 이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거 이제 떠다니게 되는 건데 얘네를 갖다가 이제 분리를 해요. 뭘로 분리하죠? 원심분리죠. 원심분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분리를 하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그 생명 파트 공부하셨으면은 요게 이제 앞에서 배웠으니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심 분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혹시 이제 떠오르시는 분들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래쪽에 이제 혈구, 세포 성분들의 혈구가 이제 쌓이게 되고 위쪽에는 액체 성분의 혈장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뭐 55%, 45%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거를 또 이제 이 원리가 뭐냐? 원리는요. 그 밀도차를 이용을 해서 분리를 하는 거예요. 혈액을 여기 시험관에 놓고요. 이걸 뺑뺑 돌리는 거예요. 강하게 뺑뺑뺑뺑뺑뺑뺑 돌려요. 물론 뭐 손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 기계로 돌립니다. 빠르게 뺑그르르 돌리게 되면은 얘네들이 그 요쪽 방향으로 원심력이라는 걸 받아요. 어렵죠? 원심력. 뭔가 바깥쪽으로 쏠리려는 듯한 힘.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바깥쪽으로 막 쏠리려는 힘이 있는데 밀도가 큰 것들이 원심력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것들이 여기를 바깥쪽 방향으로 생각해야 돼요. 얘를 뺑뺑뺑뺑 돌린다면은, 여기 자꾸 뺑뺑뺑뺑 돌린다면은, 그 바깥쪽 부분으로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놈들이 원심력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런 혈구 성분, 세포 성분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이제 액체 성분들은 이제 위쪽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혈액이 이제 딱 두 개로 이제 분리가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에서도 이제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키질이라는 게 있죠. 키를 갖다가 이제 키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키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텐데 키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그림을 어떻게 더 잘 그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찰팍찰팍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이제 바구니 같은 게 있어요. 이제 넓적하게 좀 더 완만하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찹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키질한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혼합물들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혼합물을 집어넣어요. 이미지만 좀 가질게요. 찹. 예, 뭐 이런 거를 이제 키질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나올 건데 여기다가 이제 뭔 짓을 하냐면은요. 이게 뭐 시골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정이, 그 다음에 뭐 모래, 그 다음에 좋은 벽시 또는 뭐 나달, 우리가 먹는 거 나달이라고 쓸게요. 나달은 뭐 벽시가 될 수도 있고 콩알이 될 수도 있고 깨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제 여기다가 손잡고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이제 키질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고 이렇게 찹찹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찹찹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것들은 금방 이제 떠가지고 바깥쪽으로 날아가요.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갖다 버리는 거고 쭉정이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모래는 이제 잘 안 날아가가지고 여기 키의 안쪽에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밀도가 한 중간 정도가 되는 나달 정도는 여기 가운데 보여요. 어쨌든 간에 얘네 세 개를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찹찹 하다 보면은요. 얘네들이 이제 밀도가 다르면은 이제 같은 힘을 받았을 때 날아가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좀 분리가 되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좀 가벼운 거는 멀리 날아가고 무거운 건 좀 안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요거는 참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요거는 인터넷 검색을 해서 실제로 요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방식이 다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말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렇게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약간 조금 이게 양이 많다. 그럼 이제 키질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여기다가 이제 선풍기를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죠. 선풍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한 다음에 위에서 이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혼합물들이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선풍기를 강하게 틀어요. 팡 틀어요. 그럼 바람이 이제 샥 이렇게 날아갈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이렇게 샥 날아가는 데다가 얘네들을 갖다가 여기다 쏟아요. 쏟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놈들은 여기에 떨어져요. 모래 같은 거는 바로 투두두두두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쭉정이는 바람 따라서 그냥 후루룩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나달은 알갱이, 우리가 필요한 그 나달갱이는 한 요쯤 이렇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가지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선풍기 위에다가 부으면은 샥 하면서 이제 쉽게 분리가 됩니다. 요게 더 쉬워요. 선풍기가 있다면요. 뭐 그냥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예시들이 있는데 가볍게 여러분들 챙겨주시면 되고 요런 게 있으면은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다. 그럼 예시들은 언제 나와요?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를 배우죠. 근데 이제 다음 중 뭐 밀도차를 이용한 것은, 다음 중 끓는 점차를 이용한 것은 그 중에서 이제 아닌 것 하나 고르는 쪽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그냥 딱 보면은 얘는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다. 얘는 끓는 점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다. 얘는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다.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